문일부의 봉블리,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 많죠? 많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예. 여야 4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제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을 추인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여야 4당의 추인이 나온 상황. 오늘 최종적으로 미흡한 것들 다 보완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될 거예요. 뉴스 보다 보면 저 말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게 한 번씩 등장하는데 일단 네. 추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을 했어요. 예. 추인이 뭐예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쉬운 말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게 어려운 표현들을 쓸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바른미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 뭐 공직선거법 개정 또 공수처 신설 이런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이 지금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됐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의총에서 추인이 됐고 이 추인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죠. 그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합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간 겁니다. 그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이 각각 그 추인 절차를 거친 거죠. 동의를 받은 거죠, 의원들의. 근데 이제 좀 과정을 살펴보면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4시간 가까이 의총을 하면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예상하듯이 반발이 있기 때문인데 바른미래당 내 그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반발을 했고 그다음에 안철수계 의원들도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을 뺀 나머지 호남 중심 의원들이 찬성을 한 거고요. 절차도 조금 복잡했던 게요. 그 1차로는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를 표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할지부터 표결을 붙였다. 네, 방식부터 정한 거죠. 그리고 2차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다수결 결정으로 정리가 됐고 합의안 표결에는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야 4당이 추인한 합의안은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오는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그냥 쉽게 추인이 됐었는데 바른미래당이 그 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대 11이에요. 딱 예. 한 표 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뭐 보도들도 막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이런 표현을 네. 막 쓰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표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뭐 완벽하게 지금 승복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은. 이 바른미래당을 두고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네. 때문이거든요. 화학적 융합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추인 결과가 이런 바른미래당 내의 갈등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12대 11 아주 숫자가 딱 떨어지게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어요. 그 이현주 의원은 당원권 정지가 돼서 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왔으면 그 12대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부결이 이현주 의원은 반대 입장이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이현주 의원 탈당이 이번 합의안 찬성만의 원인은 아니에요. 뭐 원래부터 예측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도와서는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의원의 1호 탈당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불만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다른 의원들의 집단 탈당, 뭐 도미노 탈당 이런 것들이 이어질지도 주목이 좀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은 어제 이제 의총이 끝난 뒤에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자유한국당 뭐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더군요. 예. 어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계속 쫓아다녔는데 어제 안 그래도 뉴스에 슬쩍 지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최대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네. 나왔습니다. 그 비상체제로 좀 선포를 하고 뭐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를 일단 아침에 하고 의원총회를 뭐 하루 종일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청와대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철야 농성. 그러니까 지금 아예 거기서 잠을 잔 거죠. 이게 청와대 갔다 왔다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의총을 또 연 거죠. 네. 그렇죠. 네, 청와대 들어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좀 그 청와대 관련해서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는데 그 청와대를 이 한국당 의원들이 간 게
문 대통령이 순방 후 귀국을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한국당 의원들의 뜻을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간 건데 네. 뭐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내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7시 26분쯤에 갑자기 문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 소리가 났어요. 청와대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의원들이 돌아서서 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칠 때 손을 들잖아요. 이렇게 손을 네. 들면서 뭐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이런 구호 같은 것들을 외쳤습니다. 헬기를 향해서. 네. 아. 조금 네. 그 직접 의외로. 전달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다는 대통령이 그 안에 생각이 들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죠. 추정되는 헬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날아가는 헬기를 향해 이런 구호를 외쳤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강공에 나선 건데 향후 국회 일정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네,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 그 25일 날 국회로 추경안이 넘어오게 돼 있는데 뭐 당연히 처리가 어려울 거고요. 네. 그다음에 탄력 근로제, 뭐 각종 민생 현안 이런 것들도 뭐 다 처리가 안 될 겁니다. 국회가 당분간은 공전을 하게 되겠죠. 지금 근데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전방위 투쟁 카드를 꺼내고 굉장히 활발하게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내는 굉장히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막을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견이 지금 마땅히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의 핵심은 여야 4당이 공조입니다. 이 공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한국당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당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한국당 중진 의원하고 한 명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나중에 표결할 때 부결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직은 그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 그렇죠. 선거제 네. 개정안을 하면 그래서 막상 어느 지역구가 줄어들지 공개가 되면 그 여당 의원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결될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지금은 당론에 따라서 뭐 추인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네. 정작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어떻게 또 네. 바뀔 것인가. 이 지역구가 걸렸을 때 갈등은 엄청났거든요. 아우, 뭐 그건 좀 뭐, 얌전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전투력이 폭력 확 사태, 올라가 버리죠, 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자,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거에 태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각 정당별로 의총에서 추인을 했다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끝날 게 아니고 네, 앞으로도 과정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요걸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면 법안을 다루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네.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사개특위라고 줄여서 그렇죠. 말하죠. 예. 여기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찬성을 여기 속한 의원이 18명이에요. 그러면 5분의 3이면 1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한국당 의원이 7명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다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남은 의원들이 11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 당들은 아까 뭐 일사천리로 됐다고 했으니까 다 찬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바른미래당 소속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그간에 계속 그 소신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그런데 이제 권은희 의원은 어제 조금 의총에서 결정이 되니까 물러섰거든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네. 때문에 이제 오신환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여기에 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법은 사개특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제가 선거법 이제 제도가 바뀌는 부분은 또 정개특위에서 네,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 과정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네,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후보의 의원에게 예, 굉장한 관심이 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뉴스에서 또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지 오늘 하루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지난번 베트남 하노이 갈 때처럼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갈 걸로 보이는데 회담 장소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내일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블라디보스톡 역사의 경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역사 앞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간이상점 상인들에게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 정상들 간의 만남 뭐 이제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고, 아침에 뭐 속보로 전화 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러시아에서 다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오전 중에 도착을 할 것 같다 그런 관측이 높죠. 어제 오후쯤 출발을 한 거고요.
이 정상회담 장소로 예상되는 극동 연방대학에서도 이미 준비가 한창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준비가 돼 있는 건데 대학 측은 23일부터 27일까지 모든 수업을 취소한다는 그런 공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겠네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취재 기자들이 현지에서 보내온 사진을 좀 보면 이 대학 곳곳에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 그리고 환영 현수막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까지 체류할 것이 유력하다 이런 네. 보도들이 있던데 일정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 네, 예상이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죠. 예. 네.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해서 내일 루스키 섬의 국동 연방대학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하루 정도를 더 머물어요. 그래서 26일까지 머물다가 그 현지 시차를 좀 하고 다시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이 일정을 보면 그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의 루트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과거에 들렀던 적이 있으니까요. 예, 네. 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집권 기간 동안 3차례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모두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루트를 밟는 거는 선대의 위협을 받들어서 뭐 이런 정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숙소였던 호텔이나 또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했던 빵 공장 이런 곳들도 갈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건 일정들을 살펴봤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정상 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네. 소위 말하는 그 핵심 의제가 될 텐데 네. 어떤 예상들이 나오나요? 네, 김 위원장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비핵화 우군 확보죠. 러시아가 우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제 협력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네. 이 북한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 협상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교착 상태가 되다 보니 경제 제재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눈을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돌린 상황이거든요. 그곳이 러시아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그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1만여 명의 송환 문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러시아가 이렇게 협상을 잘해서 나선다고 해도 사실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직접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네. 그래서 외교적 성과보다는 좀 이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자체가 네. 뭐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이긴 합니다만 이 안에서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거죠, 아직은. 그렇죠. 네. 하지만 네. 러시아를 북한이 우리 러시아랑 친해. 네, 우리 편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데는 그 의미가 있을 테니까 네. 이 북러 정상회담에 관심을 또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가죠. 마약 투약과 거래 혐의를 받은 연예인 박유천 씨에 대한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어진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혐의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경찰은 오늘 황하나 씨와 대질 조사 없이 곧바로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황하나 씨하고 뭐 대질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바로 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네, 원래 대질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걸 넘어서 바로 영장을 신청한 거는 이 국가수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 경찰이 박 씨의 그 다리털을 확보를 했고 여기서 필로폰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다 제모를 했다 이런 네. 얘기 때문에 이제 국가수 결과 어떻게 나올까 했었는데 결국은 다리털을 확보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걸로 네. 검사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필로폰이 검출이 된 거고 이렇게 국가수 결과가 나온 데다가 이 박 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계좌 그 이체 돈을 입금하는 과정이 또 잡혔고 그다음에 입금 2-30분 후에 특정 장소에서 어떤 물건 네. 마약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물건을 찾는 장면도 CCTV 영상이 확보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굳이 대질 조사를 안 해도 되겠다. 바로 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찰도 청구를 한 겁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제 마약 사범으로 구속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한 거겠죠. 네. 자,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또 성범죄 의혹 이런 사건들이 아주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 네. 출석을 했어요. 다시 검찰에. 네. 이 윤준혁 씨가 직접 나와서 이제 자기가 나오겠다고 해서 출석을 했는데 뭐 정작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2시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이 앞서 법원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영장 기각 4일 만에 자진해서 조사실까지 왔으면 뭔가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했을 텐데 뭐 왜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 그 이유는 윤 씨 측은 변호인이 오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씨 변호인이 재판 업무가 있어서 입회하지 않았다고 밝힌 건데요. 근데 이런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또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단이 또 윤 씨의 성범죄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그 A 씨 한 여성이 있는데 2013년에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 씨가 강제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강제로 촬영했다. 네. 그리고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그리고 이 A 씨죠. 해당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적 증거가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단이 이 동영상에 등장한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자, 다음 뉴스 살펴볼 텐데 어제 또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예. 고 장자연 씨의 옛 동료 배우 윤지호 씨. 이 윤지호 씨가 지금 지난 한 달 정도 굉장히 그 핫한 인물로 떠올랐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윤지호 씨가 했던 얘기들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예. 지금 사람이 나타났고 이게 또 고소까지 이어졌어요. 네. 이 어제부터죠. 인터넷 검색어에 김수민 작가, 박훈 변호사 이 이름이 계속 걸려 있었는데요. 이 김수민 작가가 누구냐면 윤지호 씨의 자서전 출판을 도운 인물입니다. 근데 어제 박훈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윤지호 씨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들었죠. 자, 명예훼손, 모욕 어느 부분에서 이런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얘기일까요? 뭐 자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윤지호 씨가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진실 공방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훈 변호사는 어제 그 고소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윤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 씨는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박훈 변호사의 말이었죠. 예.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변 인물들의 좀 진실 공방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정작 밝혀져야 할 장자연 사건이 좀 희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야 될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네. 사건의 본질인데 이 사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이렇게 고소까지 한 상태니까 네. 또 법적인 또 판결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렇죠. 것이죠. 네. 자, 오늘은 뉴스를 여기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아쉽군요. 아쉽네요. 우리 박순봉 기자에 대한 반응이 좋군요. 답답한 정치 뉴스, 또 살벌한 사회 뉴스가 이렇게 감미로울 수가 있나요? 봉블리 인정합니다. 봉블리라는 부분을 감사합니다.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기자님 신뢰가 갑니다. 9090 끝번호 쓰시는 분의 메시지였고 알지 못하는 뉴스를 바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최형숙님의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너무 칭찬해 주셔서. 자, 지금까지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